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슬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경매와 공매를 시작한 지 이제 약 한 2년 정도 됐는데, 육아휴직 기간 때문에 그간에 공백이 좀 있었고, 최근에 본격적으로 시작한 지는 한 6개월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런데 뭐 총알이 많지 않다 보니까 너무 자주 하지는 못했고, 그래도 다행히 첫 번째, 두 번째 낙찰된 게 생각보다 수익이 있었어서 자신감을 갖고 세 번째 토지 공매에 입찰을 했고 낙찰을 받았는데, 그 물건에 대해서 오늘은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세 번째로 낙찰받은 땅은 지난번 한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던 대로 경상북도 청송군에 있는 조그만 땅이에요. 한 40평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저는 처음 토지 공매로 낙찰을 받았던 전라도 땅을 인접 토지주에게 매도를 해서 약 35만 원 정도의 수익을 낸 경험 때문에 이번 그 경북 청송군의 땅도 그런 식으로 매도를 하면 되겠다라는 플랜을 가지고 낙찰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낙찰받은 토지에 대해서 네이버 지도뷰를 보니 몇 년간의 역사를 계속 살펴봤을 때 최근에 어떤 분께서 경작을 하고 있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경작주에다가 토지를 매도하든지 아니면 인접 토지주에 연락을 해서 이 토지를 합쳐봐라 라고 하려고 했어요. 제일 처음에 관건은 지난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경작주를 찾는 거였어요. 그래서 다행히 이 동장님과도 연락이 되었고, 처음에 인접 토지주와 마을 회관 편지를 보냈을 때에는 연락이 없었어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워낙 그 마을이 작아서 다른 인접 토지주에다가 보내면은 어떻게 또 연락이 오지 않을까 싶어서 그 원래 보냈던 인접 토지주 말고 또 다른 인접 토지주한테 보냈는데 다행히 연락이 왔어요. 사실 만약에 이번에도 연락이 오지 않았으면은 저는 그냥 마을 전체에다가 이 우편을 보낼까도 생각했어요. 워낙 마을이 작으니까. 다행히 두 번째 편지를 보냈을 때 인접 토지주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무잔으로 경작하시는 분한테 연락이 왔으니 이제 잘 협상만 해가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얘기를 들어보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낙찰받은 그 토지의 이전 소유주와 지금 인접 토지주는 친구 관계였어요. 그래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이전 소유주는 A라고 하고 인접 토지주는 B라고 할게요. 알고 보니 A가 B한테 사과를 사갔어요. B는 사과 밭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래서 B한테 사과를 사가지고 갔는데 A가 사과값을 안 준 거예요. 그래서 A가 그러면은 나 사과값을 못 주겠으니 땅이라도 가져라. 너가 땅이라도 뭐 경작을 해라. 이렇게 돼서 B는 어쩔 수 없이 그냥 사과값도 못 받았겠다. 노는 땅이기도 하니 그래서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옥수수를 거기에 경작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B의 입장에서는 이 땅에 대해서 어떠한 욕심도 없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사과값을 못 받았고 이 땅이 놀고 있으니 그냥 경작이라도 하자라고 해서 옥수수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혹시 지금 내 토지랑 합칠 생각 없냐 그랬더니 전혀 합칠 생각이 없고 팔려면 팔아라. 경작물에 대한 거는 뭐 토지를 새로 사가는 사람이 보상을 해주지 않겠냐. 자기는 이 땅에 대한 미련이 전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처음 그 무단 경작 뭐 이런 걸 알아봤을 때 무단으로 경작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경작물을 함부로 훼손할 수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경작물이 다 완료가 되는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다음에 토지에 매도를 하거나 아니면 보상을 하고 이제 매도를 하게 되는 거였던 거죠. 그래서 그러면은 언제까지 이 토지를 쓰실 것이냐 그랬더니 뭐 10월 달까지 정도 되지 않겠네, 경작이 완료가 될 때가. 그래서 10월 달까지는 건드리지 않기로 합의를 봤어요. 원래 다른 데서 보니까 농지를 낙찰을 받으면 쌀이나 뭐 과일, 채소 이런 거를 뭐 보내주신다고 하는데 저는 보내달라고 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인 거예요. 이분은 이게 땅이 그닥 필요한 땅도 아니고 그냥 어쩔 수 없이 갖고 있는 땅인 거죠. 그래서 이 땅에 한 200만 원, 180만 원 정도 들어가 있는데 이 땅으로 뭐 진짜 소액이라도 받고 팔려고 했는데 이게 참 어렵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데는 워낙 작은 마을이다 보니까 동장님의 역할이 되게 중요하다고 해요. 동장님과 잘 지내는 게. 그래서 동장님께 연락을 드려서 경작주와 연락이 되었고, 올해 말까지, 올해 10월까지 경작을 하시기로 했다. 근데 그 이후에 내 토지를 사갈 사람이나 아니면 이 조그만 땅에 농지 경작을 하실 분이 계시면 알아봐 달라라고 말씀은 드려놨는데, 사실 동장님도 그닥 크게 없을 거라고, 그리고 너무 조그만 땅이고 이거 뭐하러 받았냐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옆에 땅이 그 붙여주지 않으면 뭐 아무 때도 쓸모가 없는 땅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방법을 더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농지은행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것도 한번 천천히 좀 알아봐야 될 것 같고, 아니면 대대손손 물려주는 방법도 있고요. 희망회로를 돌려보자면 갑자기 경북 청송군이 개발이 되어서 길을 뭐 넓힌다거나 아니면 그 인접 토지주 사과밭 주인께서 뭐 어떤 일신상의 뭐 변화가 있어서 사과밭을 그만둔다거나 뭐 이런 다른 여러 가지 전략은 아니고 여러 가지 루트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사실 여기서 나만 토지에 잘못 묶여가지고 이렇게 실패했나 이런 마음에 의기소침해 있었는데, 어떤 블로그를 보다가 그분도 전라도의 어느 땅이 이렇게 묶여 있어서 대대손손 물려줄 거라고 그 써 있는 걸 보고, 저와 같은 지금 상황에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고 공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분들도 제 영상을 보고 위로를 받았으면 좋겠어서 이번 영상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그 부동산이나 경매나 공매로 성공담을 계속 보면은 동기부여도 되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너무 무섭기도 하더라고요. 내가 만약에 실패를 하거나 그만큼의 수익이 실현되지 않을 때 뭔가 불안하고 바보 같고 그런 거가 있었는데, 이제 부동산의 전문가들도 이렇게 실패를 많이 겪고 이런다는 걸 보고 얘들도 사람이구나 라는 걸 느끼면서 되게 많이 위로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토지 낙찰건에 대해서 한번 복귀하자면, 온라인 임장만 믿고 덜컥 낙찰 받아서는 안 된다. 그런 히스토리를 진짜 누가 알았겠습니까? 사과값을 못 받아서. 그래서 지금 사실 이 세 번째 낙찰을 받고 난 이후에 다시 아파트로 돌아가야 되나 라는 생각을 또 갖게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번째 낙찰 받은 건도 같이 해결하는 과정을 한번 기록으로 남겨보고, 혹시 모르니 아파트도 한번 문을 두드려보고 여러 가지로 발을 좀 걸쳐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경매나 공매 낙찰 받았다고 다 수익을 실현하는 게 아니다 라는 거를 꼭 남기고 싶었습니다. 200만 원 제가 살아있는 동안엔 다시 수익을 실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영상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